제일 앞장에 있는 문제들은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물질 찾고 뭐 이런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건데 4번을 잠깐 보시면 요 보이시죠? 26학년도 9월 모평이면 딱 작년도 9월 모의고사 고3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게 고3들도 이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이건 기본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줘요. 보통 이제 양적 관계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임의의 원소 기호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전부 기체입니다. 앞에 개수는 주고 뒤에 개수는 안 줬는데 여기 보시면 A와 B 합쳐져서 V리터 그리고 반응이 끝났더니 여러분 BCD가 들어있는데 B는 반응하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원래 반응 전에는 AB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AB가 이 반응식대로 반응을 했겠죠?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다 썼다예요. A를 다 썼다죠. A를 다 쓰고 B는 좀 남았고 CD가 생겼는데 이렇게 다 합쳐서 여전히 부피가 V를 유지하고 있군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반응 후 C의 양이 2몰이라면 얘가 2몰 생긴 상황이라면 반응 전 A는 몇 몰 있었겠니? 예,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응 후에 C가 2몰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C가 2몰 생기는 상황이면요. D는 몇 몰 생겼겠어요? D는 몇 몰 생겼겠어요? D도 2몰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D도 2몰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2몰 생기는 상황이고 B가 몇 몰 남았는지 몰라요. B가 몇 몰 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응 전에 A와 B가 몇 몰씩 들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A와 B 처음에 들어있었던 양하고 반응 후에 B, C, D 남은 양이 지금 양이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응을 다 시켰는데도 전체 부피가 변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CH4 플러스 O2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CO2 플러스 H2 해놓고 개수를 맞춰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전부 다 기체라고 치고 반응 전후에 전부 다 기체라고 치고 내가 만약에 반응 전에 얘하고 똑같이 진짜로 딱 개수대로 1몰, 2몰을 반응시켜서 100% 전부 반응을 다 하면 반응 후에 얘네도 1몰, 2몰 딱 생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응 전에 얘하고 합쳐서 3몰 있었죠. 그럼 반응 후에도 싹 다 반응하고 얘하고 합쳐서 3몰이 나오네요. 자, 이 반응을 했을 때 반응 전 후 전체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반응 전에 얘네들이 합쳐서 3몰, 반응 후에도 얘네도 합쳐서 3몰, 다 기체라면 기체 몰수는 그대로니까 반응 전후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 반응이 되는군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자, 얘 1몰, 얘 3몰 집어넣었어요, 용기에다가. 그래도 얘 1몰 모두 반응하고 얘는 3몰 중에 2몰밖에 반응 안 할 거 아니에요. 1대2의 비율로만 항상 반응하니까. 그리고 얘가 1몰 생기고 얘가 2몰 생겨가지고 반응 후에 얘 1몰, 얘 2몰 남고 얘 1몰이 남았어. 그럼 반응 전에 모두에서 4몰, 반응 후에도 4몰. 어차피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는 애까지 쳐도 부피가 그대로 유지돼요. 이해돼요? 이게 부피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네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똑같은 반응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응 전후의 부피는 뭘 보냐?
반응 전후의 개수의 총합을 보시면 돼. 반응 전후 개수의 총합을 비교하면 부피가 변할지 안 변할지를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근데 예를 들어 이 반응 말고 제가 다른 반응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N2 플러스 3H2 이렇게 해갖고 암모니아가 생기는 반응을 한번 써봅시다. 모두 기체예요. 반응 전후에.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요. 반응 전에 얘 1몰, 얘 3몰 딱 반응시키면 싸그리 다 반응해서 얘 2몰이 생기는 관계예요. 그럼 얘네는 반응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드는 반응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반응하면서 부피가 늘어날 건지 감소할 건지 아니면 유지될 건지 이거는 반응 전후 개수 합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물론 조심하셔야 될 점 기체만 돼요. 만약에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고요. 이 뒤에 이따위로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반응 전후의 개수 합이 3이고 반응 후에도 3이니까 이건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 이게 액체가 돼버리는 순간 얘는 전체 부피에서 빼셔야 돼요. 기체는 부피가 이만큼이잖아요. 똑같이 1몰이라고 쳐도 얘 1몰은 22.4리터가 되지만 액체로 1몰은 눈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액체로 1몰이면 이렇게 한 방울 여기 맺혀서 전체 부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액체면 얘 부피 빼고 아이고 반응 전에 기체로 3몰인데 반응 후에 기체는 1몰밖에 없으니 부피가 줄겠구나. 이 상태가 항상 중요합니다. 기체일 때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전부 기체가 맞기 때문에 이건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겠구나. 따라서 얘 합하고 같아야 하므로 이가 얘네들의 실제 개수이기도 하겠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얘네들의 실제 개수라서 얘 1몰, 얘 3몰을 진짜로 반응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몇 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1몰, 3몰이 있었고 이때 2몰이 생기고 B는 몇 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은 거죠. 여기서 B가 몇 몰이 있었는지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어차피 반응 전후에 부피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반응 전 A의 몰수니까 답은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식인지. 그래서 반응 전후의 부피를 비교하라 그러면 반응 전후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되 기체인 놈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니고 뒷장에 5, 6, 7, 8도 여러분 충분히 아마 푸실 수 있을 텐데 이 6번 같은 문제 잠깐만 볼까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우리 좀 쉬운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갈 거니까. 6번 제가 어떻게 풀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얘 지금 이놈하고 이놈을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반응시켰을 때 C와 H가 포함된 물질을 산소와 결합시켰다는 게 뭘 했다는 소린 것 같아요? 힌트! C와 H가 들어간 물질은 보통 불에 잘 타요. 무슨 얘기겠어요? 연소시켰다는 소리예요. C와 H가 포함된 어떤 물질인데 산소와 반응시켜서 얘 연소시켰구나.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연소시키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나오게 생겼어, 딱 봐도. 자, 무조건 반응물에 뭔지 몰라. 근데 연소시키려면 O2와 반응시키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C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연소시켰을 때 무조건 생성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CO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H가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연소 생성물로 H2O도 나오게 돼 있어요. C와 H가 포함된 애는 산소와 반응시키면 무조건 얘하고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화학식이 C3H6O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개수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C와 H가 포함된 애는 그냥 반응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연소 생성물이 항상 CO2랑 H2O거든요. 선생님 아까
불완전 연소도 배웠는데요. CO5가 나올 수도 있잖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완전 연소된 걸로 치고 푸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반응식 쓰신 후 개수를 맞춰요. 개수 맞추시고 아 얘가 몇 몰 나왔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몇 몰 반응했겠구나가 쭈루룩 나오는 겁니다. 직접 반응식을 세워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C와 H가 들어갔어? 아 그러면 무조건 CO2, H2O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응식부터 세우고 나서 푸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O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끔 문제에 그냥 탄화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켰다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탄화수소면 어떤 물질이에요? 탄화수소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해요. 아 그럼 탄화수소란에는 뭐가 됐든 태우면 무조건 CO2랑 H2O밖에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응식을 세우실 수 있어요. 얘는 정확히 화학식을 줬지만 안 주고 그냥 탄화수소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 C 뭐 H 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식을 세우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2번까지는 전부 우리 풀었던 개수를 이용해서 그냥 뭐 맞추시는 문제들이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13, 14, 15 전부 다 개수 그냥 이용해서 푸시는 문제인데 14번 하고 보시면 15번에는 반응 전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체가 아닌 애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얘네는 지금 전체 부피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전체 부피에는 기체일에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반응식을 쓴 후 개수까지 맞춰서 보고 푸셔야 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반응 전후 뭐가 있었는데 뭐가 생겼다 이러면 니들 보고 화학 반응식 써갖고 개수까지 맞춰서 풀어라는 의미입니다. 반응식 한번 세워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36페이지도 다 푸실 수 있는데 20번 저하고 한 번만 볼게요. 20번 보셨습니까?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래요. 지금 현재 0도씨 1기압이 아니죠.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는 1몰 부피도 22.4리터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1몰 부피 얼마냐? 24리터로 쓰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 그냥 24로 쓰면 돼요. 자, 반응식 친절하게 줬는데 기억에 들어갈 물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들어갈 물질이 뭘까요? 기억에 들어갈 물질이 뭐일 것 같아요? 수소기체. 요거는 여러분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만 따져주면 하실 수 있는 문제죠. 여기까지는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지금 이렇게 섞은 어떤 물질이랑 금속이랑 이제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이걸 휘가닥 뒤집어가지고 두 개를 반응을 시킬 거란 얘기예요. 자 반응을 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막 나와서 이 주사기 안에 이렇게 모였겠죠? 눈금이 있으니까 부피를 잴 수 있단 말이에요.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V리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생성된 기체는 수소일 텐데 아까 화학 반응식을 봐서는 V리터? 우리 부피고 질량이고 간에 다 무엇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럼 V리터면 몇 몰인가? 여러분 우리 부피를 뭘로 어떻게 바꿨더라? 부피를 뭘로 어떻게 바꿨어요? 11.2리터 2분의 1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22.4로 나눠갖고 계산했잖아요. 내가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으면 1몰 부피 22.4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1몰이 22.4가 아니잖아요. 그럼 22.4로 나누면 안 되겠죠? 이 문제에서의 1몰 부피 24로 나눠야 돼요. 부피가 주어지면 1몰 부피로 나눠야 몰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몰로 바꾸면 이게 몇 몰이냐? 24분의 V몰이 생긴 거예요. 이 기체는 현재 24분의 V몰이 발생했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위에 화학 반응식으로 다시 갈게요. 얘가 24분의 V몰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근데 이놈하고 요 처음에 반응시킨 금속, 얘네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 1대1이에요. 개수비 1대1이에요. 그럼 얘가 24분의 V몰 생겼으면 얘도 24분의 V몰 반응을 시켰었단 얘기죠. 1대1의 몰비니까. 얘가 이만큼 나왔으면 아, 쟤도 이만큼 반응을 한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쟤 24분의 V몰 반응시켰던 거예요.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금속 M은 원자량이 A예요. 즉, 얘 화학식량이에요. 몰로 24분의 V몰인데 원자량이 A야? 그럼 우리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몰과 화학식량을 알면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그래서 얘는요, 24분의 AV 그램만큼 질량으로 반응을 시켰던 거예요. 몰로는 24분의 V몰, 질량으로는 24분의 AV 그램만큼 반응을 시켰었던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얘를 부피를 줬는데 1몰 부피로 나오면 몰로 바꿀 수 있지. 개수비가 몰비니까 1대1로 반응하니 쟤도 이만큼 반응했겠군. 화학식량이 있네?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얘 반응시킨 질량도 구할 수 있겠군.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CO2이다? 당연히 틀렸고요. 니은의 반응 후 용액은 염기성이다. 여러분, 이거는 통합과학 여러분들 한번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이 AQ가 수용액이라잖아요. 수용액에 요거 녹아 있으면 우리 액성이 뭐라 그럽니까? 수용액에 저 OH 마이너스 녹아 있으면 염기성이죠. 수용액에 뭐 녹아 있으면 산성이라 그래요? 빨리 기억을 끄집어봐요. 수용액에 뭐 녹아 있으면 산성이라 그래요. 수소이온. 이거 녹아 있으면 산이라 그러고 이거 녹아 있으면 염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얘는 수용액에 요 놈이 녹아 있을 테니 염기성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제 고3용이라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기억만 되살려 보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제 디귿이란 말이죠. 그래서 A는 V분의 24W이다. 이 W 어디 있어요, 근데? 아, 여기 있군요. 자, 얘 금속 내가 몇 그램 반응시킨 상황이에요. W 그램 반응시킨 상황이에요. 얘 충분한 양의 얘네들을 넣기 때문에 이 충분하다는 게 얼마나 충분한 걸까요? 이 금속 Wg을 다 반응시킬 만큼 충분히 넣었어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Wg이 반응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그램이에요? 이만큼이잖아요. 질량 우리 구했잖아요. 아, 얘 질량으로 24분의 AVg 반응시켰는데 그게 W네? 그러면 이걸 A에 대해서 풀면 되죠. A는 V분의 24W가 나오는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 있고 화학식량 있으니 질량이 나와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요거 12번 문제 푸시려면요, 화학 반응식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누구랑 누구를 반응시켰냐? C2H, 5OH, 에탄올이고요. 그 다음 O2 해서 뭐 볼 필요도 없이 얘는 CO2, H2O 나와요. C와 H가 포함된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연소 생성물은 확정이고요.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개수 맞추면 이거 6이니까 3 이렇게 나올 텐데요. 개수까지 맞출 수 있잖아요. 맞춰놓고 문제가 뭐예요? 1몰 X몰을 넣었어요. 얘를 1몰 넣고 얘를 X몰 넣은 상황이죠. 그래서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CO2가 몇 몰 나왔어요? 2몰 나왔고 Z몰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제가 전반후 지난주에 이거 써드리지 않았어요? 전반후? 제 기억으로 써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조금 올려서 이게 반응 전 몰수. 반응 몰수는 사실 명확한 이유가 에탄올을 다 썼잖아요. 얘 1몰을 다 썼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다 썼단 소리거든요. 얘 1몰 다 썼으면 얘는 몇 몰 썼겠어요? 3몰 썼죠. 무조건 자기 개수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 2몰 생겼을 거고 얘 3몰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CO2 2몰 생긴 거 확정, 얘 3몰 생겼고 얘 없고 반응 후에 얘 없고 X-3몰 남았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총 부피가 3V, 여기 총 부피가 2.5V. 얘네 다기체예요. 상태 보시면 다기체. 아, 잠깐만요.
에탄올은 기체가 아닌데. 실린더 속에는 기체만 존재한다고 해줬네요. 일반적으로 에탄올엔 기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는 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기체로 잡고. 자, 그래 놓고선 반응 전에 얘네가 총 몇 몰이었는지 보세요. 반응 전에 1 플러스 X몰이었어요. 여기다 쓸게요. 반응 전에 1 플러스 X. 반응 후에는 이거 다 더한 만큼 몰수가 나오죠. 2 플러스 X. 맞아요? 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의 총합이 얘네들의 무슨 비? 부피비. 2.5 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체는 몰수비가 부피비다. 기체는 몰수비가 부피비다. 그래서 반응 전 총몰수, 반응 후 총몰수 싸그리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지 부피비만큼 나와야 돼요. 여기서 X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X가 얼마 나올까요? 저 계산을 안 해봐서. 또 계산해요? X 4 나온대요, 여러분. 저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X가 4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4. 그럼 얘네가 1대 3의 몰비로 반응할 거니까 이 중에 실제로는 3몰만 반응에 참여할 거고 얘가 1몰 남았겠죠. 그리고 얘 2몰 생기고 얘 3몰 생기는 관계. 됐습니까? 이 얘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끝난 거죠. X, Y, Z 다 나왔으니까 끝. 오케이. 이 전반 후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 질문 있어요? 또 질문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뒤로 넘어가도 돼요? 제가 오늘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아까 지금 모의고사 프린트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몇 개만. 그게 양적 관계의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요 교재의 양적 관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40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 1, 2, 3, 4번도 화학 반응식 개수비가 몰비이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40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41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 자, 6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저랑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푸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학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 화학 반응식을 줘놓고 이쪽에는 X, 이쪽에는 Y를 3V, V를 나눠서 넣어놨어요. 지금은 콕이 잠겨 있어서 둘이 못 만나요. 근데 콕을 열 거예요. 콕을 열면 둘이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막 시작할 거예요. 요 X하고 Y가 둘 중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 거예요. 문제는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안 가르쳐준 상황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어쨌든 반응을 막 해서 반응이 끝나면 이제 기체가 남을 거 아니에요. 생성물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반응이 끝났을 때 실린더, 강철 용기 말고 요 실린더 쪽 피스톤 이쪽 부피가 얼마나 되겠니?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 진짜 웃긴 게 X와 Y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도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화학은 찍기가 필요하다. A, B를 여러분이 그냥 설정하셔야 돼요. 찍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저는 그냥 X를 A, Y를 B로 그냥 잡을 거예요. 여러분 쓰지 말고 잘 봐요. 얘를 A, 얘를 B로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제 맘대로 그냥 설정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그래 놓고 그럼 잘 봐요.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이 2A 플러스, 제가 좀 위에다 쓸게요. 2A 플러스 B 화살표하고 EC. 제가 X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3V, 얘를 V 넣어서 반응시킨 상황인 거잖아요. 얘를 3V, 얘를 V. 이렇게 넣은 게 반응 전이에요. 화학 반응식 전반후 쓰실 때 반응식을 위에 쓰시고 밑에 맞춰서 반응 전에 얼마 넣었다. 선생님, 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문제에 주어진 게 부피잖아요. 얘네 어차피 다 반응 전후의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3V, V를 넣었어요. 내가 반응시킬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놈이 반응몰비가 개수비. 반응몰비가 개수비. 얘네 2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할 거다요. 그럼 3V, V를 넣으면 둘 중에 누구를 다 쓰는 거예요? B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얘 V 다 쓰고 얘는 몇 V밖에 안 쓸 거야? 2V밖에 안 쓸 거예요.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2V가 생길 거 아니에요? 쓰는 애는 마이너스, 생기는 애 제가 플러스로 표시했어요. 그럼 반응이 끝났잖아요. 자, 얘 V 남았고 얘 없죠. 다 썼으니까. 얘 2V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응 후에 합쳐서 몇 V? 3V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놓고 반응 후에 총 기체가 3V 남는구나. 다시 밑으로 내려가 봐요. 여러분 그럼 실린더의 부피는 도대체 몇 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할 수 없는 애죠. 쟨 쪼그라들 수가 없는 애죠. 이쪽에만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쪼그라들 수 없는 이쪽 기체 용기는 부피 얼마짜리냐면 3V짜리예요. 얘는 3V가 그냥 고정이에요. 근데 지금 반응 후에 남은 게 딱 3V예요. 그럼 여러분 이쪽에 3V 들어가면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모일 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실린더 쪽의 부피는 얼마가 나와요? 빵이 나오겠네요. 근데 실린더 쪽의 부피가 X인데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대요. 있긴 있대요. 그럼 조건에 어긋나네요. 자, 내 풀이는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다는 얘기야?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를 A로 얘를 B로 놓고 풀었더니 답의 조건이 안 맞아. 내 가정이 틀린 거야. 그럼 어떡하죠? 뒤집어서 다시 풀어요. 이게 화학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찍어야 돼요. 찍어서 풀었는데 이게 조건이 안 맞아? 그럼 다시 풀어야 돼. 짜증나죠? 자, 그래서 이번엔 바꿔야 돼요. 조건을. 이 A, B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뒤집을게요. 얘가 B고 얘가 A였구나. B가 3V에 A가 V였어. 바꿔서 이걸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얘가 3V고 얘가 V였던 것이구나. 이게 진짜 풀이인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 놓고선 이번엔 누굴 다 쓰냐? 당연히 이놈을 다 쓰죠. 2대 1의 비율로 반응할 거니 얘 V 쓰면 얘는 몇 V 써요? 2분의 V밖에 안 써요. 2대 1로 반응할 거니까. 그래서 얘 얼마 생겨요? V 생겨요. 2대 1대 2. 이 반응몰비가 개수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A는 다 썼으니까 이제 없어요. B는 3V에서 2분의 V를 썼으니 얼마 남아요? 2분의 5V 남아요? 2분의 5V 남고 얘가 V 생겼어요. 자, 반응이 끝난 후 총 기체는 몇 V가 나오냐? 어쨌든 한 용기에 다 합쳐져 들어있을 테니까 반응이 끝난 후 2분의 7V가 되겠군요. 즉 3.5V죠. 3.5V 중에서 3V는 어디로 들어가? 이 용기는 부피가 쪼그라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기본으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3.5V 중에 여기 3V 들어가고 남은 0.5V가 이쪽에 이렇게 모이겠구나. 따라서 이쪽에는 0.5V 모이고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중에 이쪽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답은 0.5V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활용이에요. 7번은 제가 푸는 방식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이거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뭐부터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쭉 세워요. 그냥 써요. CmHn. 여러분들이 기호가 들어가면 이걸 자꾸 신경을 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써요. CmHn 쓰시고 O2 해갖고.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쉬운 게 남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보시면 얘네들을 싸그리 다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딱 얘네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미 벌써 쟤네들을 다 썼다는 게 1대 4의 비율로 반응. 얘네는 개수비를 줘버린 거예요, 사실은. 쟤네는 개수에 1대 4가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CO2와 H2O가 생길 건데, 여러분 이게 얘가 M이면 CO2 몇 몰 나와요? 개수가 M 붙어야 되죠. 그대로 집어넣어요. 수소가 N이잖아요. 그럼 여기 개수 얼마 붙어야 돼요? 얼마? 2분의 N. 그쵸? 붙여요, 그대로.
붙이신 후. 자, 여기서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어이쿠 반응 전후에 부피가 그대로야. 반응 전후에 부피가 그대로야. 이거 어떻게 써먹으실 거예요? 반응 전후에 부피가 그대로야. 반응 전후의 개수의 합이 유지돼. 이거 다 기체이기 때문에. 근데 반응 전 개수가 얼마냐고. 5 합쳐서. 반응 후 개수가 얼마냐고. n 플러스 2분의 n.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 후에 산소수가 몇 개인지 봐요. 여기 2m개 있죠. 2m. 플러스 여기에 2분의 n개 있죠. 이렇게 합쳐서 반응 전에 총 산소 원자수 몇 개? 8개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식 2개 나왔죠. 연립해요. 끝난다니까요. 일단 반응식을 세워. 일단 반응식을 세우고 반응 전후에 부피가 똑같아? 개수의 합이 같구나. 여기서 식 하나. 그 다음 반응 전후에 원자수 변하면 안 돼? 산소 원자수에서 하나 또 2개 나오잖아요. 어떤 식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푸실 수 있죠? 해봐요, 요거.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X를 생성한다. 말로 일단 반응식에 대한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면 식을 세워요. 화학 반응식을 일단 내가 세워야 답이 나와요. 반응물이 뭐야? 얘하고 얘라는 거예요, 지금. CO2와 CO구나. CO와 H2를 써요. 생성물이 뭐라는 거야? 얘하고 얘라는 거잖아요. CO2하고 머시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머시기가 뭐겠어요?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와 개수만 따지면 제가 뭐가 들어갈진 감이 오잖아요. 제 뭐 나와야 돼요? 제 뭐 들어가야 돼요? 아니 딱 봐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H2 밖에 안 나오죠. 개수 더 맞출 필요도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관계예요 얘네. 반응식을 먼저 세우시고 이 문제도 봐요. 과정 2번 실험에서는 생성물만 남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반응물은 싸그리 다 썼어. 이 얘기잖아요. 생성물만 남았다는 얘기는 반응물 중에 남은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얘네 몇 V인지 모르지만 XV, YV를 반응시켰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4V가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 개수비 1대1대1대1이잖아요. 그럼 XY가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죠. 1대1대1대1 남는 거 하나도 없어. 4V 반응해서 4V 생겼다는 소리죠. XY를 다 준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남는 게 없어? 반응물 다 썼어. 남는 게 없으면 반응물 중에 남은 게 없으면 그 반응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딱 지 개수 비대로 반응했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럼 XY 나왔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풀 수 있겠죠? 어떤 식인지. 요렇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예요. 12번을 보시면 여기 반응 전에 3몰 넣었고요. 얘가 1몰 남았어요. 그래도 그럼 실제로는 몇 몰밖에 반응을 안 했다. 2몰밖에 반응을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 반응 몰비가 나온다니까. 얘네 4대2의 비로 반응하는 애예요. 그럼 반응 몰비가 뭐야? 개수비 아닙니까? 개수비를 준 거예요 여기서. 개수비 4대2구나. 얘가 얼마 생기는지 몰라. 어쨌든 얘네가 4대2. 근데 여기가 1인 게 확실하니 1이겠구나. 여기까지는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개수는 다 구하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 A, B, C에 여러분 개수비가 무슨 비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 개수비가 무슨 비? 반응 몰비. 그러면 얘네의 반응 몰비가 봐요. 2대 1대 C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반응 몰비가 2대 1대 C다. 개수비가 반응 몰비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는 거 아니죠? 지금 잘 봐야 돼요. 근데 문제에 준 힌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 질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몰 질량은 화학식량. A와 B의 화학식량이 A가 B의 2배. 즉 여기서 얘네 화학식량 B를 준 거예요. 얘가 얘의 2배라 그랬으니 화학식량 B는 A 대 B가 2대 1인 거죠. C는 몰라도 A, B까지는 알려준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 전에 맨날 했던 그거다. 몰비와 화학식량 B를 줬어. 셋 중에 둘 줬어. 나머지 하나 뭐 나와? 질량이 나와요.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거. 몰비와 화학식량 B를 줬어? 여기서 질량비가 나옵니다.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얘네 곱하면 질량비가 돼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4대 몰 곱하기 화학식량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요. 즉 A 4g, B 1g 딱 반응시키면 남는 거 모자란 거 없이 100% 반응하는 관계다. 자 그런데 질량비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만드는 관계다. 하지만 반응해도 질량은 보존돼야 되죠. A 4g, B 1g 다 써서 C를 만들면 C는 몇 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질량은 보존이니까. 질량비는요. 3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질량비예요. 왜? 질량은 보존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얘 4g, 얘 1g 반응시키면 얘는 당연히 5g이 나와야 돼요. 합친 만큼. 왜? 이거 반응해서 얘가 생기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반응 질량비 그 다음 반응 몰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 C가 자 주어진 힌트 중에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얘 처음에 4몰, 3몰 넣어놨을 때 총 부피가 7V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몰당 부피가 얼마를 차지하는구나. V를 차지하는구나. 그죠? 그럼 이렇게 합쳐서 5V라는 게 결국 반응 후에는 총 몇 몰이 있었다? 5몰이 있었다를 알려주는 거죠. X는 4네. 지금 우리 전체 부피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보여요? 반응 전 몰수 다 합치고 반응 후 몰수 다 합친 게 전체 부피 B가 나와야 된다. X는 4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네 4대 2대 4의 몰비로 결국 반응한다는 뜻이니 개수비가 그냥 나온 거네요. 2대 1대 2. 즉 이게 2였군요. 그럼 C값이 2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남은 화학식량비가 나와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래서 2분의 4에서 2, 1분의 1에서 1, 2분의 5에서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가. 화학식량비는 4대 2대 5까지 3개가 다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반응 몰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개수비에서. 화학식량비는 문제에 주었어. 질량비는 몰 곱하기 화학식량에서 나왔고 2개만 나왔지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나머지 하나가 나와.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나왔으므로 몰비와 질량비를 통해 나머지 화학식량비까지 나왔어요. 이해돼요? 전반 후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몰비, 화학식량비, 질량비 셋 중에 둘 줘서 하나 구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2개를 다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A값, C값 나왔죠. 둘 다 2였으니까 기억 틀렸고 X값 나왔고요. 몰 질량비? 화학식량비잖아요. A와 C 화학식량비 벌써 나온 상황이잖아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 이걸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 내가 분명히 문제를 학원에서 들었을 땐 이해가 됐는데 내가 다시 풀려니 못 풀겠어. 이 파트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상이라도 다시 보면서 따라라도 가야 돼요. 이렇게 접근했었구나. 요 파트는요. 접근 방식을 문제를 봤을 때 접근 방식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처음에 파악을 해야만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 접근 방식 파악하는 걸 익히기가 어려워요. 그거 하려면 처음에는 해설이라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접근했구나를 문제에 맞춰서 약간 암기하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43페이지로 가시면 13번 한번 볼래요? 이런 식으로 줘요.
개수 몰라. 하지만 맞출 수 있어. 그럼 개수를 일단 맞춰요. 여기 2, 여기 2일 거란 말이에요. 맞추시고 봐요.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는 다시 풀어보라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맞추시고. 자, 여러분. 이 힌트가 여기는 지금 힌트를 질량으로 줬단 말이에요. 질량으로 줬어요. 주의할 점. 질량비는 개수비가 안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 뭘 줬냐? 얘와 얘의 몰 질량, 즉 화학식량은 주어진 상황이에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얘네 개수는 알아요. 개수비가 무슨 비? 반응 몰비. 거기다가 뭘 줬죠? 화학식량비. 아이쿠, 몰비와 화학식량비를 아니 질량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접근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써볼게요. 얘예요. 요 세 놈 지금 몰비는 주어졌어요. 어디서? 개수에서 2대 1대2 반응 몰비 주어졌고요. 그 다음 화학식량비 주어졌어요. 밑에 문제에 16, 64. 그럼 얘가 64대 얘는 16인데 O2니까 화학식량으로 32에 이거는 64, 16 그럼 M5의 화학식량은 얼마예요? 64, 16이면 7, 80 이게 얘네들의 화학식량비죠. 자, 제가 이것 좀 약분해서 간단한 수로 만들게요. 그러면 88, 64, 84, 32, 10에다가 4대 2대 5의 화학식량. 몰비 있고 화학식량비 있으니 질량비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질량비까지. 그럼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는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해서 2, 4, 8대 2대 2, 5, 10. 그럼 정리하면 4대 1대 5.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물의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아요. 질량은 보존되어야 하니까. 되죠? 그럼 얘네는요. 반응할 때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그럼 이제 표를 채울 수 있다요? 얘 4g이면 얘는 몇 g 있어야 몇 g 있어야 반응을 완벽하게 하겠냐고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데 1g 있어야 100%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2g 있으면 얘는 몇 g 있어야 완벽하게 반응하겠어요. 8g 있어야 완벽하게 반응하겠죠.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이해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문제랑 똑같죠? 몰비는 개수비에서 화학식량비는 문제에 줬어. 두 개를 이용해 반응 질량비가 나와. 질량을 이렇게 구해서 써야 되는 이유는 질량비는 바로 개수비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개수비는 몰비나 기체의 부피비는 되지만 질량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반응 질량비를 직접 구해서 여기 질량에 들어갈 수치를 알아냈어요. 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 14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진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심화 유형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실험을 2번을 했어요. 1번 실험 1번 하고 2번 실험 1번 했단 말이에요.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이게 부피잖아요. 얘네 다 기체니까 어차피 부피비가 개수비이자 몰비예요. 자, 여러분. 이런 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1번 실험에선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을까? 2번 실험에선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을까? 이게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누가 남았는지 알려줬어요. 보통은 안 알려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알려줬으니 A는 4리터를 다 쓴 게 아니군요. 저 중에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A가 남았다는 건 B는 다 썼다는 소리잖아요. B는 1리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C가 2리터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선 B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두 번째 실험에서 B는 몇 리터나 썼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걸 찾으시면 여러분 첫 걸음은 다 뗀 거예요. 두 번째 실험에서 B는 몇 리터 썼을까요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찾으시는 분은 제가 오늘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 오늘의 수업 졸업. 오늘의 수업 졸업.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C가 여기서 2리터 나오고 여기서 8리터 나왔죠. 몇 배 나왔어요? 4배가 됐죠. 여러분 생성물이 4배가 됐다는 거는요. 반응물도 다 4배씩 썼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이 4배가 됐어요? 반응물도 다 4배씩 썼구나.
그럼 여기서 1리터 다 썼으면 여기서는 4리터를 써야 생성물이 8리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도 그래요. 여러분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번엔 얘는 다 썼다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한 놈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럼 1번에서 A는 몇 리터 썼겠냐고요. 2리터 쓴 거죠. 왜? 여기도 4배 썼을 거예요. 생성물이 4배가 됐다는 건 다 반응물도 4배씩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리터 썼으면 여기선 4배인 4리터를 썼을 거고, 얘가 남았으면 얘는 다 썼을 테니 얘는 여기서 2리터 써야 총 여기서 4배인 8리터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얘네들의 반응 부피비는 실제로는 2대 1대 2였던 거군요. 계수비가 나오는 거예요. 다 기체니까 여기서 부피비가 계수비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화학 반응식 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화학 반응식을 만약에 쓴다면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관계인데 계수비가 2대 1대 2였던 거예요. 여기서 계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기체 A는 몇 리터 남았을 거냐? 2리터 남았을 것이고, 여기서는 남은 기체 B가 2리터 남았겠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생각보다 할만하죠? 좋아요. 자, 그럼 남은 반응물의 부피비 1대1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반후 쓸 필요도 없이 답이 나오는구나.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좋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전반후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 46페이지.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숙제로는 안 내드릴 건데 9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실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고2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고3 거 아니에요. 고2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짜증이 나요. 질량을 주는 거예요. 자, 질량을 주면 질량비는 무슨 비가 아니다. 계수비가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계수비는 몰비와 부피비는 되지만 질량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여튼 1번 실험에선 8g, 1g 넣어줬고 2번 실험에선 8g, 6g A는 통일을 시켜줬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화학 반응식의 계수는 알려준 상황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의 몰 질량? 왜 또 저 말을 쓸까? A의 화학식량. A의 화학식량이 B의 화학식량의 2배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A의 화학식량이 B의 화학식량의 2배니까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화학식량을 그냥 A를 2, B를 1로 그냥 쓰겠습니다.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이에요. A의 화학식량이 B의 2배니 A의 화학식량은 2, B의 화학식량은 그냥 1로 잡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질량이잖아요. 사실 질량은 항상 애매한 힌트예요. 계수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으로 주어지면 무엇으로 바꾸는 게 좋냐? 몰비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A는 얘 그냥 제가 화학식량 2로 잡았으니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A는 화학식량이 2래매요. 그러면 이거 8g이면 몰수로 몇 몰인 거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4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 화학식량 2로 내가 잡았으니까. 이해했어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4몰이 되는 거예요. 질량인데 제가 몰로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B는 화학식량을 그냥 1로 잡았죠? 그럼 얘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이게 몇 몰이 돼요? 이게 1몰이 되고 얘는 그냥 6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반응 몰비로 바뀌어버렸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몰비가 나왔으니 이제 뭘 써먹을 수 있냐? 화학식량 계수비를 써먹을 수 있다요. EA 플러스 B, EC. 자, 그대로 쓸게요. EA 플러스 B, EC를 쓰시고 제가 얘를 1번 실험에다가 일단 갖다 넣어볼 거예요. 반응 전, 반 후. 여러분 반응 전에 얘네 몇 몰 있어서 질량이 아니라 몰수가 들어가요. 왜? 계수비는 몰비니까요. 자, 그러면 얘네 반응 전에 4몰, 1몰 있었던 상황이에요. 반응시킵니다. 반응 몰비가 계수비죠?
둘 중에 누굴 다 써요? A예요? B예요? B를 다 써요. 자, B는 1몰 다 쓰고요. A는 2몰 쓸 거예요. 2대 1의 비율로 반응할 거니. 그래서 얘가 2몰 생길 거예요. 자, 반응 시켜보겠습니다. 얘 2몰 남고 이놈 없고 얘 2몰 생성됐어요. 이게 반응 후죠. 따라오고 있어요. 자, X는 뭐예요? 반응 후 전체분의 C의 양. 전체가 얼마예요? 4. 그 중에 C가 얼마예요? 2. 그럼 X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질량인데 질량은 개수비로 써먹을 수가 없어서 질량을 몰수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화학식량이 A가 B의 2배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냥 쟤를 2, 쟤를 1로 잡아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비율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2번 실험에도 적용해요. EA 플러스 B, EC 쓰시고 반응 전 얘는 이번에 3월 6몰 있었어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반응 전은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반응을 시켜요. 둘 중에 누굴 다 써요? 2대 1의 몰비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A를 다 써요. 그럼 얘는 2몰밖에 안 써요. 2대 1로 반응하니. 얘 몇 몰 생겨요? 4몰 생겨요. 2대 1대 2. 반응이 끝나요. 없어요. 6에서 2 썼으니 4 남았어요. 얘도 4 생겼어요. 반응 후에 총 기체 8몰이 되었어요. 그럼 반응 후에 총 8몰 중에 C가 4몰을 차지하니 8분의 4. 그래서 이놈도 2분의 1인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후예요. 됐어요? 자, 전반후식은 화학반응식의 개수의 비가 반응 전후에 일정한 것을 이용해요. 개수의 비가 반응할 때 일정하게 그러니까 개수비가 반응 몰비인 걸 이용해요. 근데 개수비는 반응 몰비이지만 질량비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힌트 질량으로는 저 전반후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로 바꿔서 썼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할만하죠.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좀 더 응용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 양적 관계 문제 응용 플러스 우리 앞에서 배운 화학식량과 몰도 있었잖아요. 화학식량과 몰도 응용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개 응용 문제 중에 여러분이 풀만한 정도의 수준 것만 조금 심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완전 고난이도는 아직 못 푸실 거고. 여기 진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은 고3에서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1번에 이런 어려운 이게 지금 화학 양론이에요. 어려운 양론 문제가 모의고사 2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제 킬러라고 부르죠. 킬러. 여기서 2문제 정도가 킬러로 나오면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고3 애들도 그 킬러 문제 공부에만 한 3-4달을 투자해요. 그래야 2문제를 맞을까 말까 하거든요. 여러분이야 이제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보니까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수능을 화학으로 보는 이제 마지막 고2 같은 경우 이 시험 시간이 30분이에요. 모의고사 시험 시간 30분. 30분에 이게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 근데 그 중에 여기서 킬러가 2. 그리고 이제 4단원에서 킬러가 하나 해서 총 3문제 정도가 킬러가 나와요. 그러면 킬러 문제 하나당 5분 이상 투자하면 벌써 3문제만 15분이잖아요. 나머지 17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 틀리는 것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틀리면 등급이 하나씩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화학을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푸는 이 양적관계 수준, 이거는 킬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예요. 양적관계 기초. 진짜 어려워요. 정말 킬러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수능에선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지만 내신도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용으로 하려면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53페이지에 딱 있네요. 이런 게 이제 진짜 킬러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지금 이거 못 풀어요. 17번 이런 거.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심화 문제 연습을 하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떤 식인지.